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예측 불허 상황으로 계속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계 경제를 폭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국제 유가를 크게 올리지는 않을까, 또는 국제 간의 물류의 대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어려운 세계 경제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 많이 올랐고요. 금값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 여기서 최대 변수가 되는 것은 이란의 대응 전략. 자, 이스라엘은 이미 공격을 했고,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맞 공격을 해서 지금 정유시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과연 이란의 하메이니옹, 이란의 신정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죠. 이 하메이니옹이 과연 어떤 성부수를 던질 것인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전략을 가늠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은 그야말로 구중궁궐 속에서 국제사회하고 단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동안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는 공습도 했고 충돌도 좀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비군사시설을 주로 때렸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핵시설을 정조준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대목에 대해서 이란이 참을 수가 있느냐, 또 이란은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몇 주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이란 경제를 문자 그대로 형해화시키고 또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심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란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중동 사태의 확전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현재 이란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공습을 하고,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이 치는 그날 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공습을 했고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에서요, 방공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여러 나라 국경을 지나야 되고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주위에 공중 요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대공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방공망, 특히 전자 레이더 감응 장치, 이런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지금 이 시각까지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아요. 물론 피해자도 있고 피해 시설도 나오지만은 이란 국민들이 통쾌해야 할 정도에는 매우 못 미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습해서 때리겠다라는 것은 할 수 있고 또 지금 하고도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사실 과거에도 공습 좀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그만둔다면 이란도 별 성산 없는 이 공습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서 과연 그만둘 것인가, 어떤 전략적 선택,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이란을 향해서 핵시설을 때린다, 정유시설을 때린다 하면 이란으로서도 강력한 나름대로의 제2, 제3의 플랜 B, 플랜 C 정책도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인데, 원래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가자 지구라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군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마스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이란이 그동안에도 지원을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습 또는 육탄 공격을 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흐트리는 그런 어떤 작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히 레바논에 포진하고 있는 헤즈볼라, 이것은 사실 말이 레바논 땅이지 이 헤즈볼라는 이란의 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또 하나 예멘이란 지역. 이 예멘이란 지역은 사우디 남쪽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석유 수송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을 맡고 있는데, 예멘의 이란과 예멘이 합치거나 또는 공동으로 어떤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멘을 통한 활동도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어요. 워낙 이란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거로 보여지는데요. 자, 저는 가장 걱정이 되고 또 금융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래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우려되는 것 중에서요, 특히 중동 내의 미군 기지를 이란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해서 또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중동 내의 미군 기지가 그동안에도 이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내의 미군 기지가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전쟁에 바로 개입하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까지 하고 있죠.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건드린다거나 또 중동에 있는 미국 사람들 또는 중동에 있는 미국 시설을 건드리면 바로 그동안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의 충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무모하게 중동 내의 미군 기지를 때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히려요, 일반 전문가들이 조금 방심하고 있는 대목인데, 저는 사우디라든지 또는 친미국, 친이스라엘 일부 산유국의 정유시설을 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와 이란 관계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 쪽에서는 분개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우디의 석유가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석유 차단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요르단, 시리아 등을 경유해서 이란을 때리고 있는데, 그 영공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아랍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에 하늘, 영공을 열어주느냐? 너희들도 사실 이스라엘하고 같은 편 아니냐? 그리고
이 이란 국방부가 몇 차례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연공을 열어주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협조하거나 국토를 빌려주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로 치겠다. 근데 그 나라 중에서도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와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볼 수 있고 같은 왕족 국가인 바레인, 카타르, UAE 등이 있는데요. 그게 사우디와 이란 바로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목도 주목해 볼 만한데, 그러나 제3국을 때리게 되면 국제 여론상 이란이 그렇게 크게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이 대목이 사실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건데, 호르무즈를 봉쇄하느냐 하는 대목이에요. 호르무즈 봉쇄가 된다? 그러면 봉쇄라는 말 또는 호르무즈라는 말 나오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텐트럼, 발작적 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대목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호르무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사우디와 이란을 갈라놓고 있는 거대한 사실상의 바다죠. 이름이 만이지만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 석유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요, 집중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만 남쪽 인근 벨트예요. 여기에 석유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북쪽 이란에서도 석유가 나오는데 이란 석유는 어차피 검수조처가 돼 있으니까 크게 현 단계에서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구조죠. 근데 여기에서 산출되는, 생산되는 원유, 이걸 배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는 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도에도 이 끝부분에 여러 나와 있지만 이 페르시아만의 끝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인도양과 만나는, 인도양 만나기 전에 이것을 아라비아해라고 그럽니다. 아라비아해. 아라비아해는 인도양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나올 때요,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톡 튀어나오고 돌출해가 이란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호르무즈 해협이 페르시아만 중에서도 가장 바닷길이 좁아요. 나머지 지역은 바다가 굉장히 넓어서 봉쇄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가 들어가거나 나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톡 튀어나온 돌출 부위, 여기서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가요, 이란과 남쪽, 이 남쪽에 제일 호르무즈 톡 튀어나온 부분, 그 위쪽 부분을 오만이라는 나라가 지금 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오만이라는 나라와 이란이라는 나라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스트레이트, 좁은 협곡 같은 지역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폭이 31km예요. 31km면 그런 대로 뭐 넓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바다가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큰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약 한 9km밖에 안 돼요. 9km면 눈으로도 육안 측정이 가능하죠. 거기만 원유 수송로가 다닐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해협은 봉쇄를 하려면 뭐 함대 한 몇 대만 막아서거나 아니면 거기에 배가 정박하고 있으면 이 호르무즈 석유 수송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생겼을 때 가장 겁나는 게 이 호르무즈죠. 호르무즈가 막히면 아주 쉽게 막을 수도 있고, 막히면 석유 수송이 일거에 막히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다고요. 물론 우리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당장에 석유를 못 쓰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호르무즈가 막혔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세계 인플레 여러 가지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란이 보복할 수 있는 5가지 카드 중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혹시 나오는 거 아닌가에 세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쫑긋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까요? 자, 우선 요 5가지 요인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쉽게 봉쇄는 못할 겁니다. 5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란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뭐 함대 몇 대 갖다 놓고 봉쇄하는 물리적인 액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구조적인 이란의 이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어려운 5가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란은요, 무해통상조약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예요. 무해통상조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나라에 직접적으로 해가 끼치지 않는다면 그 나라 국경을 통과하더라도 그 배를 공격할 수 없다. 이게 이란도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란도 다른 나라에 가서 무해통상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기게 되면 국제사회의 페널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뚱단지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린다? 그러면 자기도 무해통상조약을 파기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중동에서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원천 봉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봉쇄한 전례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안 했다면 지금도 안 할 것이고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요, 해상에 지나다니는 이라크 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서 배를 격추시킨 적은 있어요. 그건 전면 봉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배는 갈 수 있도록 하되, 그러나 전면 봉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정도의 봉쇄는 불가능하지도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배가 지나간다. 그러면 때릴 수가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스라엘 배가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동맹국 또 다른 나라를 이제 흠집 잡아서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이 이란의 부담도 크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호르무즈라는 해협은 조르아스트교, 이란이 원래 조르아스트교를 믿던 곳인데 조르아스트교의 한 신의 이름이고 지금도 그 호르무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호르무스의 지금 바다의 영해권의 대부분을 오만이 갖고 있어요. 이란이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면에서도 이란이 직접적으로 봉쇄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물론 오만과 이란은 사이가 나쁘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만은 이란뿐만이 아니라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미국 해군 5함대 사령부가 바로 이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봉쇄를 하려면 미국 해군과 정면 충돌을 할 가능 우려가 높다고요. 이거 또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4번째, 이란도 지금 경제가 봉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란의 국민이 숫자가 거의 1억 내외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식량도 있습니다. 또 많은 지금 원유도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봉쇄해버리면 이란의 지금 해상 수입로, 수출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란의 수출 수입의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순간에 자기도 당해야 된다. 자충수. 자기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각오 없이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중국의 문제인데요. 중국이 지금 거대한 원유 수입국이에요. 중국 땅에서 원유가 많이 나지만은 제조업을 굉장히 발전을 시키면서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원유만으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버리면 중국이 피해를 본다고요. 중국이 갑자기 원유를 수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의 뒷배이자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한테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은 그렇게 봉쇄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뒤엎듯이 호르무즈를 막고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만 하더라도 산업시설 또는 관광지 이런 데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핵시설을 때리고 정유시설을 때렸단 말이죠.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사실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 그렇다면 이란으로서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하고 직접 붙었을 때에 승산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면 봉쇄는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건드려서 압박을 한다든지 건드리게 되면 국제 유가가 뛸 거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뛰면 전 세계 여론이 전쟁 좀 그만하자라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반전 여론을 만들어서 전 세계 여론에 힘입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좀 막아보자, 이런 전술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나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의 하메이니의 전략대로 호르무즈를 막는다고 해서 전쟁 그만할게 하겠느냐, 이것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또 세계 여론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은 이란이 잘못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성공해서 먼저 공격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좀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사우디 같은 데서도 적어도 겉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했다가 적을 이란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선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요, 토끼도 마지막에 몰리면 아주 선한 동물들도 또는 약한 동물들도, 이란이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약한 동물들도 쥐도 짹소리하고 죽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란이 어떤 형태든지 계속되는 공격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번에 핵 물리학자들이 많이 사살을 당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이 이란 정부 내에 상당히 이번 전쟁에 그냥 물러날 수 없다라는 여론도 일각에서는 좀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로서 두 나라는 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죠. 여기는 서방,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가는데 여기서 전 세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이 호르무즈의 해협 봉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게 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에게 그 변화상을 그때그때 맞춰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